오늘도 신나는 윤리학 사상 분쟁과 화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부장 친구들이 나눠준 학습지 받았나요? 태블릿도 받았나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선생님이 조별 정해줬는데 그 짝친구와 함께 앉아있나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수업 준비를 마쳤으니 본격적인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에 대한 복습 퀴즈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원효의 사상을 적용한 세계화 갈등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활동 다 끝나면 조금의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내가 활동한 내용을 소개한 뒤에 수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번. 학습자는 원효 사상을 학습한 후 세계화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적합하게 2줄 이상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자는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원효의 1심, 화쟁 사상을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3줄 이상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효의 사상을 기반으로 적용하는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 다들 알고 있나요? 네, 많이 알고 있네요.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원효대사가 유학을 떠나는 길에 동굴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고 그 사실을 알고 마셨던 물을 개원하려고 했다는 사건이죠. 원효는 이 사건으로 내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감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미성이가 한번 말해볼까? 네, 친구들 들었나요? 미성이는 원래 학교 오기 너무 싫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학교에 오면 수업도 듣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 되게 학교에 오는 게 좋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됐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원효대사처럼 내 생각이 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이제 원효 사상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나눠준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카웃 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퀴즈 잘 했나요? 퀴즈 하면서 보니까 문제 2개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 문제는 원효는 종파 간 대립을 조화시키기 위해 환쟁을 제시하였다 했어요. 이 문제 혹시 왜 틀렸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시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 그쵸? 여기 환쟁이 아니라 화쟁이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잘못 쓴 거를 잘 알아채 줬네요. 두 번째 문제는 화쟁은 1심의 주체이며 이는 곧 모든 분별로부터 떠난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였습니다. 이 문제는 왜 틀렸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지우가 한번 말해볼까? 네, 맞아요. 지우가 말해줬다시피 화쟁이 1심의 주체가 아니라 1심의 화쟁이 주체였죠. 네, 여러분 모두 잘 찾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효의 1심과 화쟁 사상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1심 사상부터 볼게요. 1심 사상은 참과 거짓, 나와 너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 불이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쟁사상. 화쟁사상은 갈등을 화해시킨다는 뜻으로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하자는 사상이었어요. 이렇게 2가지 이론을 꼭 기억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활동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난민 문제에 관한 사례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독일이 난민 수용을 원래 엄청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거를 감소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영상을 확인해볼게요. 프랑스 난민들이 독일보다 프랑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주간지 벨탐 존타크가 유럽 최대 난민 수용국인 독일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망명 신청 1위 자리를 프랑스에 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유럽연합 집계를 인용해
올해 1분기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한 37,387명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3위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는 48,871명, 스페인에는 39,818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망명자를 대거 받아들여 왔지만 지난해부터 난민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모든 육상 국경을 통제하고 난민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등 포용적 난민 정책을 사실상 접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별거. 네, 여러분, 영상의 내용처럼 독일이 난민 수용을 감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난민, 전쟁과 내전 등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유럽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난민의 강력 범죄 증가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이를 감소하고 있어 서로 갈등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를 한번 또 볼게요. 50 years ago. 정확히 1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100년 동안 왜 그런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걸 이 100년을 돈 without moon, 아침이 없는 세대, 100년 동안 사실상 흑인들이 아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21세기인 지금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뭐 흑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혐오 범죄도 많았고, 그래서 뭐 스탑 AAPI 헤이트라는 그런 혐오 범죄 장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따르면은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거의 6,600건의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 네, 이렇게 두 번째 사례도 보면은 흑인들의 이제 노예 해방령을 시작으로 해서 노예제도 없어지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아시아인도 많은 혐오 범죄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두 사례는 세계화로 인해서 다른 세계의 여러 인종과 사람들이 이동하고 교류를 하면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만큼 이해관계가 달라 여러 갈등 사례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활동을 진행할 건데, 우리 저번에 조별 정해준 친구들끼리 일단 둘 중에 어떤 사례로 해결 방안을 찾아볼 건지 선택하고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 이 갈등을 왜 해결해야 되는지를 원효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작성하기 어려울까봐 제가 예시로 시추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 시추 친구는 빈부격차를 예시로 한번 적어봤대요. 모든 사람의 근본은 한 마음이라 일심을 사용한 거죠. 빈부격차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상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사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번 우리도 적어볼까요? 네, 우리 지우 잘 적고 있나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1심이랑 화제 키워드가 꼭 안 들어가도 되니까 한번 열심히 고민해서 적어봐요. 네, 여러분 다 적었나요? 네, 다 적으면 다음 활동, 학습지 활동 2번으로 넘어갈게요. 하브루터 활동을 할 건데 주제는 1심과 화쟁을 적용하여 선택한 사례 해결 방안을 찾아봅시다입니다. 제가 학습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앞서 두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하브루타 내용을 각각 수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례에 맞는 하브루타 종이를 사용해서 옆에 상대방, 조 친구와 함께 하브루타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시작해볼게요. 시우 잘하고 있어요? 질문 만들기가 어려워요. 질문 만들기가 어려우면 제가 옆에 예시 질문 만든 것도 한번 보고 1심과 화쟁을 주제로 안 해도 되니까 원효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파브로타 다 해봤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활동 2-2로 넘어가서 원효 사상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3줄 이상 작성해 봅시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시추 친구를 한 번 더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빈부격차 문제를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을 적어봤어요. 화쟁을 바탕으로, 우리 화쟁이 뜻이 뭐였죠? 갈등을 화해시킨다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시추는 부의 격차를 줄이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갈등을 없애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특권과 균형을 얻고 공정무역, 윤리수비로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추 친구처럼 한번 원효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봅시다. 네, 여러분 다 적었나요? 네, 다 적었으면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조의 해결 방안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혹시 누구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부끄러우면 손 이렇게 조금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시우리가 한번 대답해볼까? 여러분, 시우리는 난민 문제의 사례를 선택해서 1심을 키워드로 뽑아서 해결 방안을 적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우리는 난민 문제를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 해요. 우리 한 명만 더 발표해볼까요? 우리 현우가 한번 발표해볼까? 네, 현우는 인종차별을 화쟁을 키워드로 해서 사람들끼리 인종이 달라도 모두 갈등을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나라에서 뭐 캠페인이나 행사로 마련해주면은 서로의 인식이 좋아져서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너무 활동 잘해주어서 고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1심 사상이 뭐였죠? 그쵸? 모든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무리하다는 사상이었고 화쟁 사상은 갈등을 화해하고 모든 종파 사상을 분리하지 말고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하는 사상이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원효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죠? 상대를 적이 아닌 나와의 하나로 존재로 여기며 서로 입장을 포용하는 자비로운 태도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이 활동하면서 이러한 원효의 생각을 너무 잘 반영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만큼 학습지에 있는 3번 활동 자기평가지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네, 여러분 자기평가지 활동이 끝났으면 과제를 하나 줄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2가지 사례 중에 하나만 해결 방안을 찾았죠. 그래서 나머지 한 사례에 대하여 원효의 사상을 적용한 자신만의 해결 방안을 찾아볼 거예요.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챗GPT랑 함께 하브루타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다음 시간까지 해오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의천과 진우를 통해 알아보는 교정과 선종의 통합을 나갈 거고요. 모두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수업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변호사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실 좋은 피드백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먼저 학생들에게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았는지 먼저 질문을 먼저 하고 설명해줘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뉴스나 역사 방송이라는 미디어 자료를 활용해서 세계화 갈등 사례를 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제 사례를 찾아서 1심과 화쟁 사상을 적용해보는 활동으로 개념의 이해를 더 자세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았고 또 학생이 눈높이에 맞게 시추 친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제시해 주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발성과 빠르기가 적절하여 수업 진행이 원활했던 점, 또 수업의 구성을 미리 안내해 주는 점도 좋았고요. 그다음 실제 갈등 사례를 영상으로 제시하고 활동을 진행한 점이나 신뢰 지도를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죠? 네, 3분 다 하셨고요. 네, 네. 먼저 잘된 점으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학습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매우 좋았고요. 복습 퀴즈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진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보완할 점으로는 마지막 복습을 할 때 교사가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간단한 OX 퀴즈나 토론 퀴즈 등으로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굉장히 귀여운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약간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선생님 되게 친절하고 친구 같고 약간 뭐랄까 언니 같고 누나 같고 하는 느낌을 주는 선생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탭을 준비했느냐는 등 준비 뭐를 가지고 있냐는 이렇게 해서 상황 설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수업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연상을 시켜서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친근감 있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시작하기보단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수업 순서를 먼저 제시한 것도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게끔 학습자도 교수자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한 것이 보통 다른 수업에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셔도 되고요. 학습 목표를 설명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활동과 내용을 다룰 거다.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은 제가 좀 여유 있게 드렸지만 만약에 보통의 상황이면 10분에는 이게 다 따로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순서를 할 거고 이런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이렇게 잘 읽어주셨는데 제가 늘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학습 목표를 그냥 단순히 읽어주지 말고 그 목표에서 핵심적인 용어 내지는 활동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라.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그거를 떼어서 앞에 이 순서 속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웃을 이용해서 제가 테크놀로지 많이 이용해라 그래서 카웃을 이용해서 학습자의 그 사전 학습을 상기시키는 그런 활동도 했고 그걸 통해서 학습자의 동기도 유발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용어를 잊지 않고 판서를 또 해줘서 일심과 화쟁이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잘 상기시켜줬던 것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세계적인 분쟁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세계와 갈등의 실태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뉴스나 실제 그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그 몰입감 있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좀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시추라는 강아지를 말풍선을 통해서 학습자 활동 할 때마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그 시추 말풍선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도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부담 갖지 않고 학습 활동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리뷰하는 그 과정을 복습 과정을 통해서 파지를 잘 이루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퀴즈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좋고 다양한 방법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퀴즈를 하게 되면 좀 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복습을 이제 할 때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아까 좀 이렇게 질문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과제도 해서 전이 높이기도 잘 시도했습니다. 그랬고 또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정교함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카웃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걸 많이 틀렸었어요 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주의점이라든지 학습자의 난이도 또 그 이해도 이런 걸 확인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의 이름을 잘 호명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학생들이 직접 설명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주고 숙자하고 상호작용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도 돋보였습니다. 또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서 그것도 좀 옵션을 줘서 이걸 하든지 이거 하든지 약간 이렇게 옵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도 굉장히 돋보였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느냐 학생들의 자율성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돋보였고요. 또 학습자 참여활동 순회 지도도 적합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한테만 신내지도를 했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2명 정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게 해서 2명 정도 다른 측면에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대사를 만들어서 하면 돼요. 내가 조별 해결 방안 하브르타로 끝나는 거 뻔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공유하게 시도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돋보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 호슬이가 말을 할 때 되게 귀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호슬이를 잘 아니까 귀여운 발투에 익숙해져 있지만 분명히 이제 그 임용고사를 볼 때는 두 번째 이제 임용고사 볼 때는 수업 시간 할 때 심사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슬이가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투가 이렇게 귀여우니까 그 약간 비전문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야. 본인이 갖고 있는 거가 100이 있다면 귀여우니까 괜히 왠지 학생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어라고 할 수가 없고 원래 말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좀 교정을 해보세요.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원래 비염이 있어가지고 비읍 소리가 네, 그게 아기 때부터 버릇이 돼서 그렇구나. 잘 안 붙여지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 이건 좀 욕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또 다이나믹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이나믹함은 어떤 걸 주냐면 열정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괜히 똑같이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이나믹함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이거는 약간 변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라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쭉 모노톤으로 차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막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크게 샤우팅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버라이어티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도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 자체가 열정적인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전혀 그게 아니어도 그냥 작은 그런 액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는 연기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호슬아! 그래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쇼를 해봐야 돼. 그래서 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나의 캐릭터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약간 이럴 때는 뭐랄까 쇼맨십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다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마스크를. 그래서 좀 뭔가 쇼맨 그 이지영 선생님인가? 보면은 막 엄청나 막 뭐 이상하게 삐삐처럼도 하고 오고 막 여기다 막 이상한 화장도 하고 오고 별 반짝이도 뿌리고 오시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미니스커트에 막 이렇게 막 하고 오시고 물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약간 그런 버라이어티와 다이나믹이 그런 데서 느껴지는 거야 쓸데없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수업으로도 완벽하지만 약간 그런 변화를 추구해서 열정이 그런 틈을 타고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시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건 욕심이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나머지 굉장히 준비도 철저히 한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